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투표들은 하셨죠? 혹시 바쁘셔서 늦어졌다면 저녁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38.3%로 너무 낮습니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3.7%포인트나 낮은 결과인데요. 한 표의 가치가 3,612만원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랜저 한 대 가격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한 표의 가치가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이 소중한 가치의 한 표를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면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방선거 속에 다른 이슈들이 모두 다 묻혀버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꾸준하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윤석열 정부에는 여성 장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척 당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도 채 안 된 나머지 장관 3자리에 대한 후보자들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하는 초강수를 선보였습니다.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장관 인사에 한숨이 푹푹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명했던 여성 장관 후보자 모두 과거 전력이 문제가 되며 또다시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딸과 부동산 갭 투자 의혹이 불거졌고 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침해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추가로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 음주운전을 사과한 겁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이런 진정성 없는 사과는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걸까요? 국민들을 대체 뭘로 알면 이 모양 이 꼬라질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회부총리 겸 장관 후보자인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02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같은 해 9월 선고 유예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1992년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교통과 관련해서 2건의 전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92년 벌금형은 빙판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안이라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 없이 그냥 깊이 반성한다 정도의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경력으로 그동안 낙마를 한 후보자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교육부라는 부처가 갖는 위상에 비추어 본다라면 이 전력이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여기에 더해 박순애 후보자가 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비상임 이사직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인데 31일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선고 유예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말하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가운데 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같은 해 9월 선고 유예된 기록이 나옵니다. 박 후보자는 199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돼 1993년 2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빙판길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의 빙판길, 글쎄요.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낙마한 바 있는데요. 아나무인 인면수심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힘당 의원은 2008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아들이 벌인 2번의 음주운전 사건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떠들어댄 유체이탈 화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때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탓입니다. 이러다 보니 3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지연되면서 선임명 후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상황에 더 기가 막힌 건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청문회가 지연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또 밀어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청문회 일정이 당장 잡히기 어렵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원구성을 협상할 거라고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두고 시간이 지연될 게 뻔한 상황이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아니, 강행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검증은 고사하고 절차의 정당성은 물론 내용의 정당성도 빈약하게 검증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식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 온갖 꼼수란 꼼수는 다 동원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 막말, 이해충돌, 이제는 음주운전 전력까지. 장관이 아니라 공직은 근처에도 오지 말아야 할 인물들을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제보도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 제보에 따르면은 이제 요식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의 내부 정보입니다. 1차 강원에서 먹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에 지금 금방 그 증언해 주신 분 증언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먹은 사람이 6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 현장 목격자의 그 증언하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밥값 포함해서 450만 원을 결제했답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기 사장이겠죠? 땡땡땡이 절반을 할인해서 먹은 금액이 450만 원이다. 그러면 총 원래 금액은 900만 원이죠. 6명에서 900만 원이면 한 명당 얼마를 먹었다는 겁니까? 450만 원. 이거 450만 원이 아니고 사실 이게 절반 할인가이기 때문에 900만 원. 6명이서 900만 원을 먹었다. 밥값은 아까 1인당 26만 원이었죠. 26만 원에 6 곱하면은 한 150만 원 돈, 160만 원 돈 이렇게 되는데 900만 원치를 먹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뭘 했느냐? 모르죠. 술을 화요일을 갖다가 나머지 금액만큼 먹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 이제 손님들 중에 입맛이 좀 고급이라서 비싼 와인을 먹었거나 양주를 먹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술을 먹은 것도 정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450만 원이라는 돈을 과연 누가 결제했을까? 이건 누가 결제했던 간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30일 탐사보도 전문 열린공감 TV를 통해 단독 보도된 청담동 한식당 가온에서 윤석열 대통령 900만 원 초호화 만찬 보도와 관련해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끼 식사비로 무려 900만 원, 물론 50% DC를 받아 45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에 해당 회식비의 내역은 물론 결제 당사자와 경비 처리 용도 등에 관해 대통령실이 뚜렷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최경영 기자는 31일 구둣발이 닳도록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다고 치자며 누구 돈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비였다면 난 문제가 없다고 본다. 국민 정서는 다르겠지만이라고 운을 뗐는데요.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인 회식비 4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실에서 확인해줘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기자들이 먼저 질문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다음 판단할 문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문제는 지척에 있는 출입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인가 여부라며 우리는 우리 언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다. 그래서 장르는 공포물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이슈에도 예외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다수 기자들의 한계를 모르지는 않으나 그는 취재기자로서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 내용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열거했는데요. 첫 번째, 누구와 함께 몇 시까지 술을 마신 건가? 두 번째,
사생활로 봐야 하나? 세 번째, 유튜브 열린공감 TV가 폭로한 그 청담동 유명 식당 그 금액이 맞나? 네 번째, 메뉴판을 보니 한정식만 먹어서는 그렇게 안 나오겠던데 해당 언론사가 오보한 건가? 다섯 번째, 그럼 금액을 밝혀달라. 돈은 누가? 어떤 경비로 낸 건가? 대통령 사비였나 공금이었나? 여섯 번째, 사비였더라도 국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입산 돼지고기도 사 먹기 힘들어 관세를 인하하는 상황에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일곱 번째, 와인은 가격이 적혀 있지 않은 곳이던데 고가의 와인이 나온 건가? 재벌 임원들이 회식할 때 기본 100만 원짜리 와인이 나오긴 한다. 여덟 번째, 대통령은 와인보다 그 집에 있는 특정 브랜드의 소주를 좋아하지 않나? 그것도 20만 원도 하지 않아 해당 보도대로 그 액수가 나오긴 힘들다. 아홉 번째, 그럼 다 모두 오보인가? 그렇다면 해당 시간 대통령은 어디 계셨나? 참기자 최경영 기자가 외람이들을 돌려가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취재를 제대로 하라는 촌철살인의 지적인데요. 대한민국 언론은 다 죽은 겁니까? 제대로 된 질문조차 못하는 외람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윤비어천가, 역대 가장 부끄러운 언론으로 기억될 겁니다.